얼굴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조명이 역광이라. 사실 2부의 첫 연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방심하고 있다가 나서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예, 그럼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수요일 일요일 웹툰인 조선왕조 실톡을 연재하고 있는 변지민 무적핑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랩 소속 웹툰 작가라고 쓰여 있는데 저게 소속사 같은 거거든요. 제 소속사에 있는 한 저는 말하자면 연예인처럼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갖다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언제나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귀찮다는 생각도 안 들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 역시 바쁘신 와중에, 그것도 불금인데 큰 마음, 오늘 금요일 맞죠? 죄송해요. 감각이 없어서 연재하는 날 안 하는 날 이 두 가지로만 살고 있어서,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다 알차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 약간의 준비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기계는, 네, 저는 지금 조선왕조 실톡이라는 역사 개그물을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도 일단은 20대 웹툰 작가로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약간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명이 필요한데요. 한 명이 매국노가 필요하고요. 한 명이 개념 없는 요즘 젊은 것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총을 쏘겠습니다. 이 총에 맞으신 분은 제가 하는 역사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빵! 하얀 옷 입은 맨투맨 입으신 남자분.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13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게요? 1, 2, 3 끝. 이런 매국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빵! 앞에 노트북 드신 스태프. 자, 1397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1418년에는 모르시죠? 이런 하여간의 요즘 젊은이들은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럼 준비물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웹툰 작업은 이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건 뭐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유산이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조선의 왕들이 신화화한 이야기를 500년짜리를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대화 로그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형태인 메신저 형태로 바꿔서 역사적인 순간들을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제가 그리는 모든 조선 왕들은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게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쉬운 메시지, 그리고 잘생긴 왕들, 플러스 요즘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역사 필수로 해야 된다면서요. 아마 그 버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꽤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1위는 역사 부문 1위이기 때문에 뭐 그래요. 네, 덧붙여서 역사 부문 1위는 말하자면 전교가 10명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베스트셀러 1위는 언제나 에세이 분야였더라고요. 여튼 어쨌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화도 추진이 돼서 MBC 에브리원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뭐 이시연 씨라던가 아니면 김들 선생님이나 김경식 씨 혹은 연예인, 아이돌 분들과 함께 영상화 작업도 했어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슬슬 인터뷰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27살에 저한테 제 꿈은 디즈니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지브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 꿈이자 그리고 롤모델이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산업 분야는 바로 K-팝이에요. K-팝. 아까 한 명의 매국노와 한 명의 개념 없는 요즘 젊은 것을 만들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떤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제 친구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아이돌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그 아이의 모든 침대 벽면은 포스터들로 도배되어 있고, 그 아이는 일본 공연도 따라가고, 그리고 언제나 앨범이 나오면 3장을 사요.
하나 감상용, 하나 소장용, 하나는 영업용. 주변의 친구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어떤 예고도 하지 않고 쿡 찌르면서 묻는 거예요. 야, 네 오빠 생일. 하자마자 그 친구 말하기 시작해요. 1987년 몇 년도 몇 월에 광주 무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조리를 몇 주간 하셨고 그리고 그 오빠의 태몽은 커다란 용 3마리가 날아가서 어머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죠. 왜냐면 이 친구는 그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로 13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혹은 14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데 그런 역사적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 생일을 외워야 되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뭐하러 시대 순서대로 외워야 되며 그러지 못하면 왜 내가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저는 이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장르를 주창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장르를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조선의 왕 27명을 한 명 한 명 멤버로 삼아서 아이돌화를 하겠다는 거죠. 제 웹툰을 통해서. 그렇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감히 주창하는 바인데 근데 K-팝이 코리안 팝이잖아요. 그럼 조선 팝이면 J-팝이어야 되는데 J-팝은 재팬팝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조팝이죠. 조팝을 창제했습니다. 조팝을 창제해서 저는 정말로 27명에 덧붙여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왕 2명 거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사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25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27명 한 명 한 명을 아이돌, 오빠로 만드는 게 제 작업의 목표입니다. 자, 이게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G.O.D 5명일 때도 모든 수요를 충족했죠. 그 이후에 나오는 7명, 9명, 11명인 그룹들 모두 충족했어요. 27명? 이 중에 네 취향이 한 명은 있겠지.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머리가 너무나 좋은 스윗한 남자도 있고요. 야망에 쩔어서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는 야망남도 있고요. 심지어 이것도 싫으시다 하면 언제나 옷을 입기보다는 벗기를 좋아하는 섹시한 연상군도 있습니다. 이 중에 네 취향이 한 명은 있겠지. 덧붙여서 제가 좋아하는 건 세종대왕인데요. 왜냐면 저는 머리가 좋고 성격이 약간 삐뚤어진 뇌생남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397년 우리 세종대왕 오빠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1418년 우리 세종대왕 오빠가 데뷔하신 날이에요. 즉위하신 날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외우는데 하등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요. 왜냐면 우리 오빠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사실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동물이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동물인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들 한 명 한 명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왕조 실록 웹툰을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 이른바 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뭐 사군 육진 개척이라던가 아니면 대동법 시행이라던가 그러한 수많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떡밥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왕들 한 명 한 명의 취향, 테이스트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종대왕은 고기를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문종 같은 경우에는 밀덕이었다거나 밀리터리 덕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보통은 국사책에서는 왕과 왕 사이의 일을 약간 제도의 계승 같은 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조선왕 27명은 모두 다 서로 아빠와 아들, 삼촌과 조카 혹은 형과 동생 사이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가족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좀 더 인간적이고 그래야 좀 더 매력적이고 그래야 좀 더 피부에 잘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고 이런 식으로 컴필레이션 공연을 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약간 먹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돌에 유난히 열광하는 게 10대와 20대인데 지금 조선왕조 실록의 가장 열렬한 지지대가 10대와 20대 여성 독자들이거든요.
덧붙여서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조선 왕조가 밝기만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초반에 이제 태조부터 세종까지는 굉장히 건국 패밀리라고 해서 아주 활발한 시기였죠. 막 영토도 넓히고 한글도 만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뒤로 이제 점점 수성에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찌질한 문제들. 선비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화를 일으켜서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외척들이라는 왕의 패밀리들이 힘을 잡는 그런 요즘 한 쟁기는 낙하산 인사로 조정이 얼룩진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이벤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제 웹툰 안에서. 임진왜란을 앞두고 지금 조선의 왜군 2만 명이 정박한 상태에서 시즌 1을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휴재 중이라 나온 거기도 한데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돌들도 데뷔를 하면 첫 앨범은 댄스곡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앨범은 발라드죠. 이제 시즌 2부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광해군 그리고 선조 덧붙여 그 뒤에 곧장 일어나는 병자호란에서 고통당하는 소현세자와 인조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불꽃을 맞아서 장렬하게 무명의 왕으로 남은 그 밑에 효종을 비롯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 거기서는 이제 좀 더 고뇌하는 인간다운 왕들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연재를 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 27명의 왕들을 오빠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충분히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리얼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덧붙여 이거는 시즌 1 마지막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말하자면 스피노프 유닛 같은 건데 모르겠어요. 원본이 잘생긴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게 그려도 조금 빛이 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27명의 왕 중에서 11명 14명 정도네요. 14명 정도를 조명하고 이제 절반이 남은 상황인데요. 요즘 역사 중요하죠. 역사 중요하고 역사를 모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없는 요즘 것 취급을 받고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등한시하냐고 눈 새파랗게 뜨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하길 원하면 사랑할 기회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의 개념 없는 요즘 것으로서 왜냐면 저 국사 1등급이 아니었거든요. 수능 볼 때.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왕 27명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장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사랑받아야 할 캐릭터를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주는 게 이 일인 웹툰 작가로서 지금 자그마한 약속을 드리는 거죠. 이제 27명의 왕들을 웹툰만 보고서도 누가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오빠가 기억하도록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 명이라도 더 매력적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